진짜 소소한 건데 모르면 당황해요. 그 당황하는 포인트들이 뭐냐면, 근데 돌아다니다가 이 근처에 좋은 식당 없나 할 때 열받지 마시고 거기서는 이제 사람들 우르르 되는 대로 맞춰서. 지난번에 크루즈 꿀팁 영상 올린 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 여행에 대한 좀 기본적인 가이드 영상을 좀 올려볼까 합니다. 고급 전문가 수준 아니고 그냥 처음 여행하시는 분들 도움이 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중국은 무비자로 바뀌었죠. 우리 한국인들은 한시적으로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서 비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공항에 들어갈 때 처음에 지문 등록해야 되는데 보면서 잘 이렇게 하나하나 그 패드에 손을 잘 맞춰서 누르면 돼요. 그 다음에 입국 서류가 전자로 바뀌었던데요. 중국을 지금 제가 몇 달 만에 오랜만에 왔더니 이렇게 전자서류 수할 수 있고. 이거 제대로 해주시네. 중국에 오면 그 앱들이 안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선 중국에 올 때 데이터 로밍 때문에 유심을 하든지 이심을 하든지 해야 되죠. 근데 유심 경우에는 중국 현지 번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카카오톡이나 뭐 네이버 이런 우리가 흔히 쓰는 앱들 사용에 지장이 있습니다.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심을 쓰지 마시고 이심을 깔아서, 그 VPN 되는 이심을 깔아서 오면 네이버나 구글, 유튜브, 카카오톡 다 됩니다. 한국에서 쓰던 거랑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이면 이심 까는 게 훨씬 편해요. 근데 이심을 까시고 또 등록은 미리 해놓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내려가지고 데이터 연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등록 안 되고 그러면 되게 당황하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 올 때 필수 앱이 있어요. 반드시 깔아 갖고 와야 되는 앱들인데, 뭐냐면 위챗이랑 알리페이, 이 두 개는 필수고요. 그 다음에 고덕지도, 그리고 따종디엠핑, 메이투안, 이 정도 깔면 그 정도면 충분히 중국 여행 다닐 때 지장 없이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설명에서 빼먹었는데 거의 필수로 쓰이는 앱들이 더 있습니다. 챗GPT, 트래블 월렛, 그리고 기차표 예매를 위한 트립닷컴 또는 12306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앱들은 한국에서 그 구글 플레이 같은 데서 다운받아서 까시면 되고요. 주의할 거는 미리 등록을 다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로그인하고 정보 제공할 거 하고 신분증 등록도 하고 카드 등록까지 다 해놓고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개인정보 털릴까봐 깔아놓고 그건 나중에 해야지 그러고 개인정보 등록 안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 하고 오면 잘못하면 여기서 로그인 지옥에 빠져요. 그리고 결제하면 이게 주기적으로 끊겨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시 연결하는데 잘 안 되고 되게 당황하거든요. 그리고 트래블 월렛 같은 카드를 미리 등록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래갖고 충전해서 계속 쓰는 거죠. 그리고 요즘 트래블 월렛에서 바로 위챗페이가 가능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해졌더라고요. 그 각 앱에 대해서는 따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챗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챗은 중국 현지인들한테는 아주 필수적인 앱이죠. 우리나라 카카오톡 쓰듯이 그 위챗으로 그 대화하는 거는 물론이고, 이제 그걸로 결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투어 같은 거 뭐 그냥 거의 모든 걸 다 위챗으로 해결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중국 번호가 없으면 뭔가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가입이 한 번에 쫙 되면 다행인데 한국 번호 넣으면 안 되기도 하고, 결제나 이런 데서 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알리페이나 아니면 트래블 월렛, 위챗페이도 대체할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위챗을 꼭 깔아야 되는 이유는 중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투어를 간다든가 뭐 여기 현지인들이랑 소통을 한다든가 할 때 전부 위챗으로 정보 제공을 하고 그 일정 같은 거 안내하고 대화하고 그 운전기사랑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는 게 다 위챗으로 하거든요. 투어 신청했는데 왜 연락이 없지? 불안해하지 마시고 위챗으로 한번 열어서 보시면 거기 아마 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지인 소통을 위해서 위챗은 꼭 깔아야 합니다. 그 다음 알리페이, 한국인 입장에서는 서림도가 훨씬 높아요. 알리페이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결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어요. 전철 타거나 버스 타거나 자전거를 빌린다거나 이 모든 걸 다 알리페이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띠디 택시 부르는 거,
띠디 앱은 제가 따로 깔으라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이유는 알리페이에서 바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메뉴 같은 거 볼 때 식당 메뉴가 챗이나 알리페이 이런 걸로 이렇게 메뉴를 찍어서 보고 그 자리에서 결제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메뉴 보는 데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결제. 중국은 이제 현금 거의 안 씁니다. 다 QR로 써요. 도지에 있는 할머니한테 과일을 산다든가 아니면 거지들한테 적선할 때도 QR로 합니다. 결제는 위챗페이, 알리페이 이렇게 두 개면 되고요. 위챗페이는 위챗에서 잘 안 되면 그냥 트래블 월렛에 있는 위챗페이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알리페이로 해도 되고요. 이 페이 사용법은 QR코드를 스캔하면 이렇게 결제할 수 있게 떠요. 근데 이제 QR코드를 누가 스캔할 거냐. 상점에서 QR을 보여주면 제가 스캔을 눌러서 스캔하면 금액을 제가 입력하는 거고요. 상점에서 리더기를 보여주면 제 QR을 보여주면 그쪽에서 입력하는 금액으로 결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QR코드를 네가 그걸 스캔할 거냐 내가 스캔할 거냐 싸오라고 그러죠. 싸오 니 싸오 워 싸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스캔할 건지 봐서 이제 스캔을 하면 되고 계산은 여기 이렇게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로 QR코드 스캔해서 하면 됩니다. 여기 QR을 제가 긁을 수도 있고 제 QR을 여기 상점에서 긁을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교통은 교통 부분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교통 QR을 발급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동의하라고 그러고 동의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교통 QR을 받습니다. 거기에 뭐 지저분하게 막 여러 개 뜨는 거는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무슨 할인이라든가 뭐 그거에 연동된 다른 거 뭐 광고나 서비스 이런 것들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교통 QR을 받은 다음에 그걸로 버스를 타든 전철을 타든 자전거를 이용하든 전기 스쿠터를 타든 그걸로 다 찍으면 돼요. 굉장히 편하죠. 그거 하나 갖고 다 다닐 수 있습니다. 시동이 오고 있습니다. 되게 귀엽게 생겼네요. 알리페이 교통카드 찍고 타면 되고요. 여기 내부를 보면 그리고 택시 부르는 거 이거 중요해요. 택시 부르는 거 페이에 들어가면 이쪽에 위에 띠디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 이제 제 위치가 있고 어디로 갈 거냐 나오죠. 어디로 갈 건지를 입력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챗GPT를 활용하시면 돼요. 제미나이든 챗GPT든 이런 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을 물어보든 호텔을 물어보든 이렇게 물어보고 원하는 게 나왔으면 요거를 중국어로 알려줘 라고 하면 챗GPT가 알려줘요. 그럼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그 이름을 목적지에다가 붙여 넣으면 바로 거기서 이제 위치가 찍히죠. 그래서 띠디 이용하시면 되고 띠디 이용할 때 주의사항이 몇 개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진짜 소소한 건데 모르면 당황해요. 당황하는 포인트들이 뭐냐면 첫째로 띠디를 부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부분 부른 자리로 택시가 오죠.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픽업 지점이 있어요. 지도에서 픽업 지점을 잘 보셔야 돼요. 픽업 지점이 멀리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럼 픽업 지점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은 택시가 못 들어오는 지역이 꽤 있습니다. 특히 관광지 같은 데는 택시를 통제해서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앙선이 막혀 있어가지고 유턴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픽업 지점이 맞은편으로 찍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길을 건너가서 타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모르고 내가 불렀으니까 이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고 택시 운전사한테 전화가 오죠. 그러면 중국말이 안 되면 이제 전화 왔는데 서로 막 계속 소통 안 되고 있다가 그냥 취소하고 가버리고 이러면 택시가 왜 안 와 이러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택시를 타면 중국 기사분들이 꼭 뭐라고 말을 해요. 그게 뭐라 그러는 거냐면 호출한 제 전화번호 끝자리 네 자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뭐 1, 2, 3, 4 그러면 2열산스 근데 일은 또 야오라고 발음하기도 하니까 택시 타면 기사가 야오산스 이러면은 네 번호 맞냐 그러면 또 맞다 예 하든지 그리고 아니면 번호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특히 일반 택시들을 띠디로 불렀을 때 그 택시들은 뒷자리 두 자리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너 뒷자리 2개 뭐야?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핸드폰 번호를 불러주는 거, 이 정도는 중국어 숫자를 좀 외워서 야올산스 이렇게 말하고 타면 됩니다. 그 확인하는 거. 이게 모르면 당황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알리페이로 띠디를 불러가지고 타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택시 운전사가 거기서 이제 운행 완료 종료를 누르고 결제를 하고 그러고 내릴 수도 있지만 그 차 복잡하고 막 정차가 잘 허용되지 않는 이런 데서는 빨리 내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결제를 안 한 상태에서 내려요. 혹은 그냥 내립니다. 그러면 결제가 안 된 거예요, 아직. 그러면은 이제 이 알리페이에서 결제 확인이 뜨고 그걸 누르면 뭐 번호 B번 누르고 이렇게 해야 결제가 되는데 이걸 잘 모르고 택시 타고선 결제 안 하고서 있는 거죠. 그러면 다음번 탈 때 그걸 결제해야 또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버렸을 때가 문제인데 그 까먹지 말고 결제를 하셔야 되고요. 그 결제 금액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톨게이트를 지났다든가 뭐 이렇게 아주 비용이 추가될 경우에는 기사가 결제 금액 얼마를 더 붙일 건데 괜찮지?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나중에 내려가지고 왜 결제 금액이 더 달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추가 비용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결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따종 디엠핑.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국에 와서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식당 찾기도 어렵고 메뉴 보기도 힘들고 막 어렵단 말이죠. 근데 이제 따종 디엠핑을 들어가면 이쪽에 미식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누르면 그 식당들이 쭉 나오고 거기에 이제 보다 보면 비츠팡이라는 데가 있어요. 비츠팡. 이거는 그 꼭 먹어봐야 할 것 이런 목록, 미슐랭 가이드의 목록 같이 추천하는 맛집들이고요. 자, 이제 오리 해체 쇼를 시작합니다. 진짜 이거 10,000원의 행복이에요. 이렇게 먼저 한 입 먹게 딱 한 입 갖다 주고 정성으로 뜨네요. 그 다음에 평점 보고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제 음식 종류가 있죠. 뭐 허거냐, 해산물이냐, 그 바베큐 양꼬치냐, 뭐 등등 이런 거 보고 원하는 거 눌러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식당들 보고 그 이름 복사해가지고 띠디로 부르면 되고요. 근데 뭐 미리 식당을 정해서 찾아보고 나 여기 가야지 그러고 해놓고 이렇게 갈 때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돌아다니다가 이 근처에 좋은 식당 없나 할 때 그때는 이 따종 디엠핑을 열고 밑에 지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면 지도가 떠요. 그럼 내가 있는 주변에 식당들이 나옵니다. 지도에. 그 지도를 보고 거기 이제 그림 보고 종류랑 평점을 볼 수 있죠. 그거 보고 들어가시면 대부분 실패는 안 합니다.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따종 디엠핑이 이용한 할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할인했는데 값 차이도 안 나는 것 같고 뭐 할인하면 좋고 안 하면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마사지도 있죠. 이 마사지도 이거 눌러서 찾아서 똑같이 식당 찾듯이 찾아서 다니면 실패 안 합니다. 네, 여기 마사지집 왔습니다. 구적 쪽도 이게 체인점인데 마사지집 멋있게 생겼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발 마사지 60분이 99위엔이고 전신 마사지 70분이 129위엔이에요. 그래서 저걸로 하는데 따종 디엠핑 할인이 또 되네요. 야, 분위기 좋은데요? 무슨 일식집 같이 해놨어요. 그리고 고덕지도 중국에서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버스랑 전철 어떻게 타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고덕지도에서 찍는 게 제일 좋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챗GPT 활용해서 중국어 한자 찾아서 고덕지도에 넣고 이렇게 하면 못 다닐 데 없이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타는 배달 주문하려고 까는 앱입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배달 주문을 하면 되고 결제는 위챗이나 알리페이로 할 수 있어요. 중국 전화번호가 없거나 중국 주소가 없으면 등록이 잘 안 되기도 하는데 그 위챗으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록하시면 되고, 메이탄 주문하고 받는 거 잘 모르겠으면 그냥 호텔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알아서 다 해줘요. 그 다음에 기차 이용하는 거. 기차 예약 앱은 보통 2가지 씁니다. 그 12306, 그 앱 이름이 12306이에요. 12306은 그 중국 철도청 앱이라서 중국어를 좀 알아야 쓸 수 있는, 그게 좀 불편하면 트립닷컴에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트립닷컴에서 예약하면 수수료가 약간 붙긴 하는데 훨씬 예약이 이제 한국말로 하니까 편하고
이게 뭐 취소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도 훨씬 편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트립닷컴으로 맨날 기차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기차를 타면 일단 기차역이 엄청나게 크죠. 근데 들어가는데 여권 검사하고 진 검사하고 이걸 좀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기차를 타러 플랫폼을 전광판 보고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플랫폼을 들어갈 때 그거는 기차가 도착하면 그때 열어줘요. 그래서 그 열어주면 들어가는데 중국인들은 신분증을 찍고 들어가기 때문에 줄 서서 쭉 들어가는데 외국인들은 그 거기 서 있으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우린 신분증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권으로 들어가는 통로는 양쪽 끝, 보통 좌측이든 우측이든 끝에 인공통도라고 그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여권을 보여주고 들어가면 됩니다. 중국인 중에 할인받는 사람들도 같이 줄을 서요. 중국인들은 왜 여기 섰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은 이제 뭐 군경 할인이라든가 뭐 이런 특별 할인 받는 사람들도 거기서 같이 찍고 들어가는 겁니다. 엄청 크네요. 네, 보시면 입구 들어가는 것만도 한참 걸리네요. 진 검사하고 들어왔고요. 네, 전광판을 보니까 10번으로 가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맨 왼쪽에 인공통도라고 되어 있죠, 저쪽에. 저쪽에서 여권 검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이 도시에 도착했는데 근처에 좋은 데가 있는데 몇 시간 가야 된다. 택시로 가기엔 너무 비싸고 이럴 땐 조인 투어나 뭐 관광버스 이용하면 좋거든요. 당일치기로. 그런 거 할 때 이제 뭐 트립닷컴이나 위챗에서 예약을 많이 하는데 약간 한국 사람들이 당황하는 부분이 한국 사람들은 그 차량을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버스냐 리무진이냐 뭐 8명이 한 팀이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그 한 팀이 그대로 가서 여행하고 관광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출발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당황스러운 게 올 때는 그 사람들이 똑같이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막 중간에 일 있는 사람 빠지기도 하고 딴 차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태우기도 하고 그때 야 너 저 차 타 뭐 혹은 뭐 여기 뭐 차 없다는데 태워 뭐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나는 리무진 타려고 내가 비싼 돈 내고 8인승 리무진을 탔는데 올 때 이상하게 한두 명 더 타는 바람에 낑겨서 온다. 열받지 마시고 거기서는 이제 사람들 우르르 되는 대로 맞춰서 태워서 온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라리 큰 버스를 타는 게 오히려 더 편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중국 여행에 대한 거는 대부분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고수들을 위한 건 아니고 초보자들 중국 여행 처음 가고 불안하고 막 이러신 분들은 요거 잘 보시고 이대로 잘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중국에 사실 겁나서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좀 가이드를 잘 참고하셔서 즐겁게 여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